어서와. 클릭수학의 클쌤입니다. 오늘 할 내용이 수열이잖아. 큰 제목이 수열이지. 이 수열의 의미가 뭐냐면 수의 나열이거든. 그러니까 수를 뭐 몇 개면 몇 개, 아니면 무한 개면 무한 개, 그 수들을 줄 세워가지고 첫 번째는 누구, 두 번째는 누구, 세 번째는 누구, 이렇게 쫙 나열해 놓은 것을 보고 수열이라 그래. 수열. 예를 들어서 뭐 1, 3, 5, 7, 9, 땡땡땡. 봐봐. 1, 첫 번째가 1, 두 번째가 3, 세 번째가 5. 이렇게 수를 쭉쭉 나열해 놨잖아. 그지? 수열이 아니다. 수열이 맞다. 그러면 이런 거는 어떨까? 루트 5, 3, 9, 마이너스 2분의 7, 로그 35. 자, 이런 건 수열일 거 아닐까? 이것도 수열입니다. 근데 처음에 예를 든 것과 얘의 차이점은 뭐냐면, 처음에 예를 든 것에는 그 속에 뭐가 들어있어? 요 속에는 규칙이란 게 있지. 규칙. 법칙성 있잖아. 규칙성. 그래서 1, 3, 5, 7, 9지만 그 다음에 나올 수가 어떤 수인지 예측이 가능하니, 가능하지 않니? 가능하지. 뭐가 나오겠어? 그렇지. 11이 나오겠구나 라고 예측할 수가 있거든. 근데 여기 두 번째 예를 든 이 수의 나열은, 아이고야, 이 안에 무슨 그 질서가 있는지 도대체 찾지를 못하겠어. 왜? 규칙이 없기 때문에. 규칙이 없으면 그 다음에 어떤 값이 나올지 예측할 수가 없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 수열을 보고는 더 이상 우리가 다뤄볼 만한 가치가 없습니다. 얘를 보고 더 고민해 보거나 안에 있는 뭔가를 더 찾거나 해볼 거리가 없습니다. 해서 가치가 없는 수열이야. 앞에 조금만 더 말을 붙여볼까? 다룰 가치가 없는 수열이야. 그래서 우리가 다루는 수열들은 안에 규칙이 있어서 우리가 그 규칙을 찾거나, 아니면 어떤 규칙입니다 보여주거나, 아니면 그 규칙에 의해서 몇 번째의 항이 이러한 값을 가집니다 라는 것들을 찾아내는 그런 과정 활동들을 하는 거지. 얘처럼 규칙이 없으면은 그런 활동들을 할 거리가 없어져 버려. 그래서 이런 수열을 다루는 겁니다. 규칙 있는 수열. 그런데 방금 말한 것처럼 여기 나온 그 수열을 이루는 하나하나의 값들 있잖아. 저기서 1, 3, 5, 7, 9 나오든, 아니면은 뭐 2, 4, 6, 8, 10 이렇게 나오든, 그 나오는 하나하나의 값들, 얘들 보고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 항이라고 불러. 항. 집합에서는 모아놓은 그 하나하나의 값들을 원소라고 부르잖아. 수열에서는 항이라고 불러. 항. 근데 우리 어머니가 그 아기를 낳았어. 첫째가 딸이 나왔어. 둘째가 또 딸이 나왔어. 셋째가 또 딸이 나왔어. 그러면 그 딸들을 보고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 아, 얘가 첫째 딸이야. 얘가 둘째 딸이야. 얘가 셋째 딸이야. 이렇게 부르잖아. 마찬가지야. 수열은 수들을 모아놨는데 그 질서가 순서가 있다 그랬지. 순서가 중요하거든.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개의 항들이 있는데, 처음 나온 항을 첫째 딸처럼 첫째 항, 두 번째 나온 항을 둘째 딸처럼 둘째 항 이렇게 불러. 첫째 항, 둘째 항, 셋째 항, 넷째 항 이렇게 우리가 이제 항들을 낳은 것처럼 그렇게 막 불러. 그리고 몇 번째인지 모르는 항이 있어. 진행되다 보면은 이제 임의의 몇 번째라는 말을 쓸 때가 있어. 그때를 n 번째라고 할 거야. n은 이제 자연수를 대신해서 쓰는 그 문자야. 이 의미는 자연수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 왜냐하면 숫자 그 몇 번째 하는 것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하는 것은 자연수 1, 2, 3과 다 1대1 대응되기 때문에 모든 번째를 다 대변할 수 있는 값이거든, 자연수가. 그래서 자연수를 대변해서 n이라고 쓸 건데, 얘를 n번째 항, n째 항이라고 부를 거야. n째 항. 되겠니?
그리고 지금은 뒤에 땡땡땡을 찍어서 이 항들이 끝없이 이어져 나갑니다 라는 표시를 해줬거든. 이렇게 항의 개수가 무한개인 수열을 우리가 무한수열이라 불러. 집합과 같은 이름이야. 집합도 원소가 무한개면 무한집합이라 부르잖아. 똑같은 개념이라 보면 돼. 무한수열. 근데 땡땡땡이 없어. 이렇게 유한계야 원소가. 그럼 뭐라 부르겠어? 집합에서는 유한집합이라고 하는 것처럼 수열에서는 유한수열이라 부르면 돼. 개수로 구분하면 유한수열, 무한수열. 만약에 이렇게 무한수열이 돼버렸잖아. 그때 첫째 항, 둘째 항 되는데 특별히 제일 마지막에 나온 항을 보고 뭐라 부르냐면 끝항이라 불러. 끝항. 이 항의 이름은 특별히 하나 더 별명 한 개 더 지어줘. 끝항이라고. 왜냐면 이제 거론을 자주 할 수도 있거든. 해서 마지막 항은 끝항이라는 이름을 한 개 더 가지게 돼. 몇 번째보다는 마지막이라서 끝항이라는 이름으로 주로 불러. 근데 아까처럼 이게 무한수열이 돼버리면 끝항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겠지. 되겠니? 그래서 수열의 의미는 수의 나열이다. 그리고 각각의 이런 값들을 항이라 부른다. 근데 순서가 중요하기 때문에 첫 번째인지 두 번째인지 구분해야 되기 때문에 첫째 달, 둘째 달 이렇게 부른다. 첫째 항, 둘째 항, 셋째 항. 그리고 중요한 게 얘를 따로 나중에 정리할 건데 임의 몇 번째라고 할 때를 n번째라고 할 거거든. 그래서 이 n째 항, 얘가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해. 얘 나중에 따로 개념을 더 정리할 거야. 임의의 몇 번째를 할 때는 n째 항이라 부른다. 왜? n이 자연수를 대신해서 쓴 문자라서 자연수의 1, 2, 3, 4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를 다 대변할 수 있거든. 그리고 항의 개수로 유한수열과 무한수열로 구분하는데 유한수열인 경우에 마지막 항을 끝항이라 부르기로 했다. 끝항. 되겠지? 그리고 또 집합과 유사한 점이 뭐냐면 이렇게 해보자. 집합에서는 만약에 첫 번째의 원소가 뭔지 몰라. 모르는 원소를 문자로 대신 이렇게 A로 쓸 수 있고 또 그 다음에 뭔지도 몰라가지고 그 원소를 B라고 쓰고 또 모르면 또 C라고 쓰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닫아버리면 어떤 원소가 이미 A, B, C가 있습니다 라고 표현할 수가 있잖아. 물론 A와 B와 C를 원소로 가지는 경우도 있겠지만은 어떤 수를 가지는데 그 수가 얼마인지 몰라서 A랑 B랑 C를 대신해서 쓸 수도 있거든. 근데 수열에서는 이렇게 여러 종류의 문자를 안 쓰고 한 종류의 문자만 써. 이 첫 번째 항, 첫째 항의 값을 모르겠네. 둘째 항 값을 모르겠네. 뭘 몰라도 다 뭐라 쓰냐면 A라고 써, 그냥. 일반적으로는 그냥 다 A라고 써. 근데 얘는 순서란 자체가 중요한 개념을 가진다 했잖아. 첫 번째인지 두 번째인지가 이게 중요한 거야. 그래서 이 뒤에다가 뭘 달아주냐면 조그맣게 1, 2, 3 이런 수를 붙여줘. 얘는 몇 번째야? 넷째 항이니까 4. 얘는 다섯째 항이니까 5.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은 n째 항이 나올 거고 n째 항 다음에는 뭐가 나옵니까? 요 다음에는 n보다 1 큰 어떤 값이 나오겠지. 그리고 또 무한히 진행이 된다라는 가정하에 얘를 뭐라 부르냐면 an이라 부를 거야. an번째. 얘는 그러면 n 플러스 1번째. 이렇게 무한히 진행이 됩니다. 해서 항을 첫 번째 항의 값을 A1, 둘째 항 값을 A2, 셋째 항 값을 A3 이렇게 구분해서 불러주면 됩니다. 되겠지? 실제로는 A1이 1의 값을 가지는 거고 A2가 3의 값을 가지는 거고 A3이 5의 값을 가지는 거고 A4는 7이 되는 거고 그런 거지 뭐. 그러면 실제 A에는 얼마가 될까? 얘를 찾아야 되고 실제 A, n 플러스 1번째 이 값은 얼마가 될까? 찾아야 되거든. 사실 이게 n이라고 나와 있지만은 이거는 n번째라는 얘기였지 값이 n이라는 말은 아니거든. 그러면 n번째는 얼마가 될까? 실제로는 그런 걸 찾아 나가는 과정이 우리가 해야 하는 중요한 과정 중에 하나야. 근데 그걸 찾으려고 그러면 이 수열에 어떤 규칙이 적용되는가를 알아내야 돼. 그럼 규칙은 뭐겠어? 1에서 3으로 가기 위해서는 뭘 해야 돼? 더하기 1을 하면 1에서 3으로 가죠.
3에서 5로 가려고 그러면 또 더하기 2네. 5에서 7로 가려고 해도 더하기 2. 얘는 공통적으로 다 더하기 2를 하고 있구나. 그지? 그럼 n번째 항이 실제 어떤 값을 가지는지 찾으려고 지금 한번 연습을 해볼게. 우리가 뭐 수열에 어떤 뭐 등차 수열이 있고 등비 수열이 있고 모르겠지만 그런 거 모르는 상태에서 한번 찾아보자. 처음에 시작은 얼마지? 1로 시작했어. 거기다 2를 한 번 더 했더니 얼마가 몇 번째 항이 돼? 두 번째 항. 이래다가 더하기 2를 한 번 했더니 그게 두 번째 항이야. 근데 세 번째 항은 1에다가 더하기 2를 몇 번 해버렸어? 두 번. 1에다가 2를 한 번, 두 번 더하면 세 번째 항이 나와. 이렇게 적어볼까? 첫 번째 항은 1 그대로인데 두 번째 항은 1에다가 더하기 2를 한 번. 이거 세로로 적자. 가로는 줄이 안 나오네. 첫 번째 1이고 두 번째는 1에다가 더하기 2를 한 번. 이렇게. 그 다음에 세 번째 항은 1에다가 더하기 2를 한 번, 두 번. 2를 두 번. 그 다음에 네 번째 항은 1에다가 더하기 2를 한 번, 두 번. 세 번 더하면 네 번째 항이 나오지. 1에다가 2를 세 번 더하면 7 나오지. 2를 세 번. 하나만 더 해볼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다섯 번째 항은 제일 처음 시작했던 첫째 항 1에다가 더하기 2를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하면은 다섯 번째 항이 나오네. 1 더하기 2를 다섯 번. 되겠지? 이렇게 규칙 가지고 진행이 될 건데, 그러면 n번째는 똑같이 하면 돼. 얼마에다가, 출발이 1이야. 첫째 항이 1이야. 1에다가 2를 몇 번 더하면 되겠어? 한 번 더하면 두 번째, 두 번 더하면 세 번째, 세 번 더하면 네 번째. 한 번 더하면 두 번째, 두 번 더하면 세 번째, 네 번 더하면은 다섯 번째. 몇 번 더하면 n번째가 될까요? 얘들보다 1 작게 더하면, 즉 1 작게 더하면은 그 다음 번째 항이 되는 거야. 되겠니? 근데 곱하기 n 빼기 1이니까 요거는 곱하기를 생략하고 쓰자. 그냥 생략하고 n-1. 그리고 앞에 요것도 생략을 할 수 있겠네. 가로도 이런 식으로. 자, 깔끔하게 이렇게 되겠지? 그럼 얘를 계산해 보면 얘 전개하면 2n, 그다음에 마이너스 2인데 플러스 1 계산되면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와. 요 an이라는 값, 실제의 값은 2n-1로 나오네. 그래서 우리가 an은요 2n-1로 나와요 라고 쓸 거야. 그럼 이게 맞는지 점검해 보자. n은 자연수를 대변한다 그랬지. 자연수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와 1대1 대응되기 때문에 자연수가 1일 때는 첫째 항을 말하는 거야. 그래서 A1은요, 요거 A1 말하는 거야. n이 1 됐으니까 이게 1 되는 거지. 그럼 2 곱하기 1 빼기 1이야. 2 곱하기 1 빼기 1. 2에다 1 빼니까 1 나오지. 1 나왔네. 그 다음에 이게 두 번째일 때, 2일 때. 그럼 두 번째 항 말하는 거야. A는 두 번째 항. n이 2가 됐으니까 2가 되면 돼. 2를 대입하면 2는 4에다가 1 빼면은 3 나와. 3 맞네. 한 개만 더 해보자. 세 번째 항, 셋째 항은요. n에 3 넣으면 되거든. 6에다 1 빼니까 5 나오지. 5 맞지? 맞구나. 그래서 n이 1, 2, 3, 4, 5 그리고 가다가 몇 번째인지 몰라서 임의로 n번째를 하게 되면 2에 n-1 이렇게 나오는 거구나. 그럼 그 다음 항은 n이 n 플러스 1이니까 여기다 n 플러스 1 넣으면 돼. 2에다가 n 플러스 1 빼기 1 이렇게. 얘를 정리하게 되면 2n에다가 2에다 빼기 1이니까 더하기 1 되겠지. 정리하면 이런 값이 나오지만 규칙을 적용시키면은 다 이런 틀에 맞게끔 나와진다는 거지. 되겠니? 그래서 이때 n에 얼마를 넣냐에 따라서 몇 번째 항의 값인지 그 값이 계산되어 나온다는 거야. 그래서 모든 번째 항의 값을 이런 식이 대신해서 이런 식이 대신해서 써지게끔 되는 거다. 그래서 이 식을 뭐라 부르냐면 이 수열의 일반 항이라 불러. 이게 나오지? 일반 항.
얘가 지금 이렇게 나온 이 수열의 일반 항이라는 식이야. 그래서 일반이라는 이름 붙였을 때 우리 함수에서 보면 일반 2차 함수의 일반형이 있고 2차 함수의 표준형이 있거든. 뭐 1차 함수 마찬가지고 표준형은 뭐냐면 그래프를 그릴 때 도움이 되게끔 식의 형태를 바꿔 놓은 거야. 꼭지점 좌표를 쉽게 알 수 있도록. 또는 1차 함수 같은 기울기와 y 절편이 쉽게 보이도록. 근데 일반형은 모든 그 종류를 대변해 가지고 쓸 수 있는 식의 형태를 말하는 거야. 이거 수열에도 마찬가지야. 모든 항의 모양을 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임의의 n번째 항인데 그 값을 이렇게 적었는데 이게 이제 n이 1 되면은 1 되어 가지고 첫 번째 항도 여기 맞춰 쓰면은 그 값이 나오는 거고 두 번째 항도 여기 1 대입해서 맞춰 쓰면은 그 값이 나오는 거고 모든 무한개의 항들을 다 이렇게 해서 표현이 가능합니다. 해서 이게 일반적으로 각 항들이 이런 값을 갖는다 해서 일반 항이라 불러. 되겠지? 아, 그러면 AN이 모든 그 항들을 다 대변하는 모양이구나. 그래서 얘는 이 수열을 이렇게 나타내기도 해. 이거 뭐예요, 쌤? n이 뭐를 대변한다 그랬어? 자연수를 대변하거든? 그럼 n이 1일 때는 얼마가 돼? A1, 2일 때는 A2, 3일 때는 A3, 4일 때는 A4. 아, 이 표현 자체가 A1, A2, A3, A4, AN, AN 플러스 1, AN 플러스 2 얘들을 다 대변해서 이렇게 써진 거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A1, A2, A3, A4 쫙 나오는 것들을 다 모아서 한 방에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다는 거야. 왜? n은 1, 2, 3, 4 쫙 다 들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한 가지 문제만 더 짚어보자. 지금 나오는 이 수열을 가지고 요 가지고 예를 들까? 요걸로 예를 들어볼게. 우리 n에서 n은 자연수 역할을 한다 그랬지? 자연수 역할 1, 2, 3, 4, 5. 그래서 이 자연수의 모임을 정의역으로 한번 생각해보자. 정의역이 있는데 얘들 자연수만 모아놨어. 그리고 공역이 있는데 공역은 실수 전체 집합이야. 그래서 얘를 어떻게 해석할 거냐면 x에서 y로의 함수가 되는지 보려고 그래. 얘를 보려고 하는데 얘는 실수 전체 집합이다. 그럼 보자. 어떤 대응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요 수열에서는 첫 번째 n이 1일 때 어디에 대응하냐면 1에 대응하고 있지? n이 1일 때 1에 대응하고 있어. 이렇게. n이 1일 때 1에 대응하고 있어요. n이 2일 때, 정의역 요소 2일 때, 자연수 2일 때, 자연수 2라는 말은 두 번째 항일 때, n이 자연수니까 요 a가 n이 2일 때, 그때 얼마 대응하냐면 3에 대응하고 있어. 3에 대응하고 있어, 이렇게. n이 3일 때 얼마에 대응하냐면 5에 대응하고 있네. 5에 대응하고 있네. 4일 때는 7에 대응하고 있네. 뭐, 그런 식으로 해서 n일 때는 2n-1에 대응하고 있네. 이렇게. 근데 얘는 공역은 실수 전체 집합이기 때문에 요 써진 원소 외에도 엄청나게 많은 원소들이 있겠지. 무수히 많은 원소들이. 하지만 함수값으로 나온 것만 지금 표기한 거야. 이렇게 보면은 1, 2, 3, 4n이라고 하는 것은 수열에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n번째를 말하는 거거든. 분명히 첫 번째 다음에 두 번째가 올 거고 두 번째 다음에 세 번째가 올 거고 A1, A2, A3 이렇게 1, 2, 3, 4, n 플러스를 진행이 된단 말이지. 근데 첫 번째는 어떤 수열이 하나의 값을 가지지 얘가 뭐 첫 번째 값이 1이었다가 5가 됐다가 동시에 두 가지 값을 가지진 않잖아. 두 번째 나오는 항이 3이라는 값을 가지는 거지 얘가 아예 값이 안 나오거나 뭐 3과 7을 가지거나 그러지 않는단 말이지. 각 번째마다 그 수열은 오직 한 개씩의 값들을 가지면서 이렇게 진행이 되거든. 그래서 얘들이 첫 번째가 어떤 값 하나에 대응되고 있는 거야. 두 번째가 어떤 값 하나에 대응되고 있고 세 번째가 어떤 값 하나에 대응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 X 정역에 있는 모든 원소가 빠짐없이 전부 다 화살을
한 개만 쓰고 있다가 성립하는 거야. 그래서 얘는 자연수의 집합에서 실수의 집합으로 대응하는 함수라고 해석해도 됩니다. 수열은 함수 일종이야. 모양이 뭐 그래프 안 그리고 막 그래서 그런 거지. 얘는 함수의 한 종류입니다. 정의역을 뭘로 봤을 때? 자연수의 집합으로 봤을 때. 그럼 실수로만 대응해요? 이 공역을 뭐 복소수로 본다 그러면은 복소수 전체가 모여있는 집합이라고 해도 돼. 그 중에서 뭐 얘가 뭐 어떤 세 번째 항이 i가 나온다. 그럼 걔가 뭐 i 대응되는 거지 뭐. 알겠지? 그래서 지금까지는 수열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 개념을 설명한 거거든. 수열이 뭔데? 수를 나열해 놓은 거야. 나열했다는 것은 첫 번째를 누구를 썼고 두 번째 누구를 썼고 세 번째 누구를 썼고 순서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고 그리고 명칭이 첫 번째 나온 애고 두 번째 나온 애고 세 번째 나온 애라서 첫째 딸, 첫째 항, 둘째 항, 셋째 항, n째 항 이렇게 부를 건데 여기서 끝나버려. 어딘가에서. 그러면 유한 수열인데 끝이 안 나. 무수히많이 나와. 항이. 그러면 무한 수열이라 부른다. 그리고 유한 수열일 경우에는 제일 끝에 있는 항이 좀 나머지 항보다는 좀 더 큰 의미를 가진다더라. 그래서 얘는 별명 한 개 더 갖고 있어. 마지막 항이라 해서 끝항이라고 불러. 끝항. 되겠지? 그리하여 우리가 다루는 수열들은 모두 다 규칙을 가지고 있는데 그 규칙이 도대체 뭔지를 찾아내는 활동들을 한다고 하더라. 그리고 이런 항들을 대신 쓸 수 있는 표현이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에서 A1, A2, A3, A4, A5, AN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AN 해놓고 이렇게 중괄호 때려버리면 N이 자연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요 속에는 N이 1일 경우 A1 되는 거고 A2일 때는 A2 되는 거고 A3 되면 A3 되는 거고 A3 되는 거고 모든 무한계의 항들이 다 들어간 형태가 되는 거다. 그래서 수열을 이렇게 표현하기도 한다. 그리고 n번째 값이 얼마인데 당장 규칙을 찾아봤더니 이런 값을 가지더라. 그래서 나오는 이런 형태의 식을 일반항이라 불러. 왜냐면 A1부터 무한대 A 얼마까지를 다 이 하나의 식으로 다 표현이 가능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 수열은 이런 항이 이런 모양으로 나와요. 라는 그 의미에서 이렇게 나온 수열을 요거를 일반항이라 불러. 즉 몇 번째? n번째. n번째 나오는 값을 일반항이라 부른다. 되겠지? 이게 기본 개념이고 그래서 이제 진행할 게 뭐냐면 어떤 규칙 가지는 수열을 보여줄 건데 첫 번째 규칙은 엄청 간단한 거 더하기 빼기고 두 번째 규칙은 그 다음에 간단한 거 곱하기 나누기 개념이고 더하기나 빼기나 같은 개념이고 곱하기 나누기 같은 개념이라 그런 거야. 그래서 그 다음 배울 게 더하기 빼기의 규칙이 적용되어 있는 수열을 배울 거거든. 그 이름이 등차 수열이야. 시간차 한번 끊어가고 싶은데 제목을 등차 수열 일반항 적어놔가지고 잠깐 고민을 했어. 끊고 갈까? 이어서 할까? 고민했는데 끊고 가는 게 나을 것 같아. 제목이 한번 한 번 더 써먹으면 되지. 그지? 그래서 지금 오늘 이번 시간에 한 내용들은 이해 위주로 받아들이시면 되고 다음 시간부터 나오는 내용들 중에서는 필요한 내용들은 외워야 할 것들이 좀 나올 겁니다. 자, 가볍게 보셨으면은 뭐 바로 다음 강의로 이어가세요. 이번 시간에 별로 외울 게 없으니까. 수고했습니다.